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지금 미국은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2007년,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이후에 엄청난 리세션을 맞고 난 뒤에 이제 10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리세션을 겪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리세션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불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리세션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리세션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뉴스를 봐와 본 결과, 첫 번째는 그 2008년도에 리세션이 오자마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거의 0%로 해가지고 돈을 막 뿌렸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자 미국에서는 quantitative ease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돈을 찍어내서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경기를 부흥시켰다고 하나? 근데 그 돈이 거의 다 부동산 아니면은 주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리세션이 안 왔다고 하는데, 유례없는 이 초장기적인 호황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미국의 호황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은 이제 GDP가 올라가는 레이트이 굉장히 느리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지금 호황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호황이긴 호황인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미국은 이제 10년마다 리세션을 맞이한다는 그런 10년 주기설이 있어가지고, 모두들 작년 아니면 올해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아니면 1년, 2년, 3년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리세션이 언젠가는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버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버블이 터지면서 리세션이 생기거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죠. 부동산 버블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의 제일 커다란 리세션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2030년대. 그때는 이제 물건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버블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 2019년도 이 상황은 그렇게 버블이 있을 만한 곳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리세션이 안 오고 계속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리세션 없이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바 시장 패션 디스트리트, LA 패션 디스트리트는 리세션이에요. 계속 리세션이에요. 아시다시피 포레버 21, 미국에서 제일 커다란 옷 리테일 스토어도 뱅크럽시를 한 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LA 패션 디스트리트 안에 가게들이나 그런 공장들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해본 결과, 요즘에는 IT 기계들, 저희들이 이런 핸드폰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다들 정보를 접하잖아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펜딩을 더 조심히 하고, 미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2007년, 2008년도에 겪었기 때문에 그 겪은 것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스펜딩 이제 쓰는 거를 더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 안 오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하면서 예전같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장기 호황인데, 요게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중상층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돈이 몰린 그 주식시장에, 그 주식시장 자산의 90%가 단 10%만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또 이제 미국에 살고 이제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돈을 더 조심히 쓰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장사가 안 되냐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조심히 쓰는 것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렌트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 보통 사람들이 집을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제일 최저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제일 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갖는 건데, 그 부동산을 갖는 그 장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2008년 그 사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부자들만 부동산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동산을 못 갖게 되고 렌트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은, 분명히 미국은 초장기적인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호황은 예전같이 요렇게 올라가는, GDP가 요렇게 올라가는 호황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호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호황이긴 호황인데 부자들만 호황인 그런 사태가 지금 미국의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둘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리세션이 오지도 않는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리세션이 이제 6개월에서 3년 안에 온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알면은 다들 부자가 되겠죠.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10년에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결론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리세션이 오긴 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생각대로 다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아낄 수 있을 때까지 아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끼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경제 있죠. 뭐 주식, 뭐 대기업, 부동산, 그런 것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out